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요. 네, 오늘은 어젯밤에 KBS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젯밤 인터넷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고요. 예. 이 이야기는 KBS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이 6분짜리 음성 파일인데 네. 보건소 직원과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통화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디오를 들려드릴 텐데요. 예. 참고로 이 오디오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에게 보건소 직원이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었고요. 여성분의 목소리가 보건소 직원이고 남성분의 목소리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입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디오로 직접 들어보시죠. 선생님,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됐든 선생님은 지금 검사 대상자신 거잖아요. 나도 보건소는 못 믿겠다 이거죠. 보건소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국민의 건강권을 왜 침해하세요? 우리도 변호사랑 다 있기 때문에요. 국가 상대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다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국가 상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당신은 뭐 국가 상대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돼요? 핫발이잖아 당신은. 아니, 이게 실제로 이런 통화가 있었습니까? 네, 뭐 KBS 기사를 보면 실제로 이 단톡방 단체 대화방이죠. 단톡방에 이 통화 음성 파일이 올라왔고 이게 그러니까 어제 KBS 9시 뉴스에는 혹시 보도는 안 됐어요? 9시 뉴스는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어제 KBS 인터넷 뉴스 그리고 인터넷 뉴스판 그리고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보건소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이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하면 어떡하려고 하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요. 협박한다고. 아니 한마디로 정부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네, 못 믿겠다는 거죠. 정부가 뭔데 보건소가 뭔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 못 믿는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정광훈 목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는 서울의료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그 당일날 크리스천 투데이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네. 본인의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철칙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한번 시범을 보인다. 이걸 내 평소에 설교 중에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내 시범을 보인다 해서 우리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자직 뭐 정부가 여기 외관섭에 보건소가 외관섭에 우리 생명은 우리가 더 중요하지. 선제적으로 이제 다 하는데 아니 근데 좀 뭐한 게 아니 본인은 지금 서울 의료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판정에 따라서 네. 확진 판정이 나서 네. 서울 의료원에 치료를 받아내서 그러니까 가서 지금 치료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정부의 방역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근데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정부가 왜 간섭해? 보건소가 왜 간섭해? 우리 생명 우리가 더 중요하지. 네. 선제적으로 우리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광훈 목사 본인 말로는 나는 지금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좀 쉬는 게 좋겠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어서 쉬고 있다. 그 차원이래요? 예. 아,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예. 정부가 왜 여기서 간섭해? 보건소가 왜 간섭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지는 겁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전 의원이 경찰에게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한 사람이야라고 예. 이야기해서도 화제가 됐잖아요. 지하철역에서. 예. 근데 거기에서도 김문수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건강 신경 써줬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지. 거의 메시지가 대동소이하거든요.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젯밤에 인터넷 신문인 뉴스케이프와 한국일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네. 문제가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일 전에 포천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 8월 17일 오전에 포천보건소 직원 2명이 사랑제일교회에 다니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 참석했던 50대 남녀 부부의 집을 방문해서 방문 검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여성분이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남성분은 바닥에 침을 뱉고 이런 행동을 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실화예요, 그죠? 아니 일단 포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느 네. 정도 확인된 바가 아닌가 생각이 잠깐, 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방문 검사도 하나요? 집으로 직접 네, 찾아가서 직접 검사? 찾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랑제일교회 그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 교인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나오라고 전화를 하면
거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도저히 네. 믿기지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저 일단 역시도 믿기지 않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방문 검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더 황당한 거는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포천시 의료원 그 선별진료소 포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너무 저항이 심해서 경찰에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데려갔고 검사를 받으셨는데 포천시에 41번, 42번 확진자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방문 검사를 시행한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밀접 접촉자가 됐잖아요. 뭔 죄예요, 보건소 직원들이. 두 분 모두 이제 진단 검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네. 다행히 음성 판정은 나왔다고 합니다.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랑을 전파하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일단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만큼 믿기지 않는 얘기죠.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네.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컨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